안녕하세요. 달이 참 아름답네요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마음의 숲 출판사에서 펴낸 이서정 지음의 1급 대화입니다. 말은 행동의 거울이다. 말하기는 마치 골프나 운전 혹은 회사를 경영하는 일과 같아 보인다. 많이 해볼수록 실력이 늘어나고 점점 재미를 느낀다. 하지만 그냥 시간만 때운다고 해서 말을 잘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단어나 어휘를 습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태생적으로 말솜씨가 좋더라도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금방 고리타분한 신세가 된다. 그리고 아무리 불편한 자리에서도 의도적으로 말을 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축구 선수라면 드리블이나 슛이 기본이지만 패스나 전술 훈련도 빼놓을 수 없는 기술 중 하나다. 말도 마찬가지다. 화술에 관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일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연습을 계속할 수 있다. 그 중에 이런 방법도 있다. 실내에서 거울을 앞에 놓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하는 방법이다. 말하기가 뭐하면 책을 읽어도 좋고 방송국에서 연기자들에게 주는 드라마 대본이라도 읽는다면 효과 만점이다. 희곡집을 따로 구입해 등장인물에 따라서 목소리와 음색을 달리하여 읽는 것도 좋다. 주변에 아무도 없으므로 창피하게 여길 필요도 없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골프도 연습장에서 수많은 공을 치면서 기본기를 익혀야 필드에 나갈 자격을 얻는다. 말도 스스로를 단련시켜 틀을 잡은 뒤에 당당하게 실력을 뽐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거울을 보며 말하는 방법은 대화의 기술을 숙련시키는 좋은 기술이다. 그런 연습을 하면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일상의 대화에서도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는 데 능숙해진다. 또 강아지나 고양이, 새 같은 애완동물을 기른다면 그들에게 말을 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반응을 걱정하느라 중간에 집중력을 잃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중간에 말이 끊길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다. 자신의 말투를 바꾸려면 이런 훈련을 시도해보자. 첫째, 자신의 말을 자세히 들어본다. 말을 할 때마다 내 입에서 어떤 단어가 튀어나오는지 신경 써서 들어본다. 그러면 실제로 다른 사람과 말할 때 중간에 얼마나 멈추는지, 또 새로 시작하는지, 했던 말을 얼마나 되풀이하는지, 또 얼마나 말 중간에 에나 그러니까 같은 쓸데없는 말을 하는지 알게 된다. 그 정도만 교정해도 말은 훨씬 매끄러워진다. 둘째, 말하기 전에 그 말을 생각해보라. 무작정 말을 시작했다가 끝을 제대로 맺지 못해 당황하는 일이 누구나 있다. 그런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해본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말하기 전에 문장 전체를 다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첫 문장을 말하면서 다음 문장을 머릿속에 그리라는 뜻이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 궁금하다면 실제로 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음을 느낀다. 인간의 두뇌는 컴퓨터보다 훨씬 확장적이다. 영화를 보면서 CD를 굽는 컴퓨터는 흔하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신문을 읽으며 식사를 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 그처럼 자신의 우수한 CPU는 생각하고 하드웨어인 입은 말만 하면 된다. 물론 처음에는 좀 어색하겠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진다. 셋째, 대화 도중 쓸데없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지적해 달라고 해보라. 친구나 동료, 배우자나 아이들, 누구라도 좋다. 그들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나쁜 대화 습관을 지적받아 고쳐 나가는 태도를 익혀본다. 실제로 일상 회화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등 쓸데없는 접속어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 또 머리를 긁는다든지 코를 비비는 등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불필요한 몸짓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방법에서는 한 번에 한 단어, 표현 하나만을 제거 대상으로 삼는다. 하나를 제거하고 그 다음 대상으로 총구를 옮긴다. 이것은 부정적 보강이라는 심리학적 방법인데 며칠만 참고 견디면 말 속에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말끔하게 지울 수 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으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말을 잘하는 것이 힘이 되지는 않는다. 말 속에 담겨있는 당신의 진심이 힘이다. 진실이 담긴 말은 상대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어 영원히 기억된다. 그래서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그 말은 결국 1000명의 사람의 귀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들의 진심이 담겨있지 않고서야 어디 한마디 말이라도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대화는 상대와 서로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다. 소통의 수단인 말에는 사랑과 따스함이 묻어나와야 한다. 그리고 부드러움이 따라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말의 진실이다. 그것이 말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말이 아니다. 거짓이 아닌 진심이 묻어나와야 말로서 가치를 가지게 된다. 아무리 남을 잘 설득하고 유창한 화술을 구사하더라도 말의 생명인 그 진실을 외면하는 대화에는 어떠한 감흥도 따르지 않는 법이다. 결국 상대를 실망시키고 끝내는 자신도 진심이 아닌 거짓으로 남을 대한 낭패를 보게 된다. 진실이 담긴 말은 온갖 현란한 찬사 이상의 감동을 준다. 그러나 허울뿐인 말에는 사람의 마음이 다가서지 않는다. 그 말이 아무리 화려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운 법이다. 톨스토이가 하루는 자기 집에서 일하던 두 하인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 크게 싸우는 소리를 듣고 그들 곁으로 가서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살펴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별명을 붙여준 것이 감정을 상하게 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명은 체격이 훌쭉했고 다른 한 명은 뚱뚱했다. 훌쭉한 하인이 뚱뚱한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넌 뚱뚱하니까 곰이라는 별명이 어울려. 그러자 곧 뚱뚱한 하인이 홀쭉한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넌 말랐으니까 온숭이라는 별명을 붙여줄게. 곰, 온숭이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 언쟁을 벌였다. 이 모습을 바라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하면서 둘의 불화를 중재했다. 먼저 홀쭉한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저 친구를 곰이라 불렀지. 넌 저 친구가 곰이어서 곰이라고 부른 게 아니다. 내 마음속에 곰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저 사람을 곰이라 부른 것이다. 그리고 곰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뚱뚱한 하인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저 친구를 온숭이라고 했지. 저 친구가 온숭이여서 온숭이라고 부른 게 아니다. 내 마음속에 온숭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저 사람이 내겐 온숭이처럼 보인 것이다. 믿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상대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헐뜯을 수도 있고 그를 격려할 수도 있고 그를 일깨울 수도 있다. 결국 똑같은 말이라도 사람의 상태에 따라 말의 느낌이 다르게 전달된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말은 그 어투부터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게 마련이다.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면 제 아무리 좋은 뜻의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축하는 물론 격려해주는 것도 개운치가 못하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법이다. 진실한 말은 오래도록 기억되는 습성이 있어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무릇 진실이야말로 사람들 간에 틈을 버리지 않고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한 번 뱉은 말은 오래도록 남는다. 사불급설이라는 말이 있다. 내 말이 말이 끄는 마차도 혀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뜻이다. 또 말의 화근을 경계하는 말로 구시 화지문, 설시 참 신도가 있다. 입은 화를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자기 몸을 베는 칼이라는 뜻으로 우리의 입과 혀는 모든 화근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말이란 머리에서 생각해낸 의미를 가슴으로 담고 담아 꼭 할 말만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인데 정치인이 소신 발언을 잘못하여 국민에게 지탄받는 경우도 많이 봐왔고 공인에 속하는 연예인들이 말 한마디 실수로 이미지에 먹칠을 하여 대중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물론 그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를 잘못 뱉어 인생을 송두리째 무시당하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가. 어떤 스님이 혼자 된 젊은 여인의 집을 자주 드나들자 이를 본 마을 주민들은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스님을 비난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나자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암에 걸린 젊은 여인을 위해 기도하고 돌봐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그 일을 가장 앞장서 목소리 높여 비난했던 두 여인이 어느 날 스님을 찾아와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자 스님은 그들에게 손뭉치를 건네주었다. 들판에 나가서 이것들을 바람에 날리고 오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손뭉치를 날리고 온 여인들에게 스님은 다시 그 손뭉치를 주워오라고 시켰다. 여인들은 바람에 날아가 버린 손뭉치를 어떻게 다시 주워오느냐고 난감해했다. 그제야 스님은 여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용서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당신들이 한번 퍼뜨린 말은 다시 담을 수는 없소. 우리는 말 한마디 실수로 지금까지 일궈온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잃은 이들을 흔히 봐왔다. 그들도 물론 말 실수를 인정할 테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꼭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때도 기어코 그 말을 함으로써
돌이키지 못할 지경까지 다다른다. 말 실수로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내므로써 화근을 자초하는 경우도 많다. 한순간만, 3초만 참으면 될 순간에도 기어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음으로써 모든 화근을 뒤집어 쓰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던가. 또한 같은 상황에서 말을 가려내어 골라 쓸 필요도 있다. 예를 한번 보자. 절반쯤 채워진 주스잔을 놓고 당신은 어떻게 말하는 타입인가? 주스가 반잔이나 남았네. 뭐지? 겨우 주스가 반잔밖에 남지 않았잖아. 똑같은 상황이나 모습을 보고 말하는 양상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인다. 이유의 대화를 보면 전자는 긍정적인 스타일로 여겨지고 반면 후자는 부정적인 스타일로 인식된다. 그렇다면 이들 중 누가 사람들에게 더 환영받을 것이라고 여겨지나? 우리는 우울하고 상심에 젖은 사람을 만나면 왠지 함께 우울해지고 슬퍼진다. 반대로 즐겁고 유쾌한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흥겨워지고 함께 즐거워진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후자보다는 전자를 만나는 것이 즐겁고 반갑지 않겠는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거나 기억에 남을 분위기에서 한 번 뱉은 말이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 번 뱉은 말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티브는 긍정의 요소를 많이 담고 있어야 한다. 이익, 즐거움, 쾌락, 여유 같은 긍정적인 면을 추구한다. 결코 손해, 경멸, 고통, 소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상황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친구들 여럿이 저녁을 먹으러 식당을 갔다. 김치는 식당에서 빠지지 않는 반찬 중 하나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김치 맛을 보고 식당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식당에서는 오래되어 굉장히 신김치를 내놓았다. 보통보다 좀 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김치를 놓고 한 친구가 이런 말을 뱉었다. 이렇게 신김치를 손님한테 내놓다니 이 식당 곧 망하겠군. 벼랑간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일행들은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 무렵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김치 잘 익었군. 요구르트가 필요 없겠어. 과연 누가 상대에게 호감을 줄까? 당연히 후자가 아니겠는가? 후자처럼 말하는 사람이 되자. 말에 앞서 마음 있고 말에 이어 행동 있다. 이런 격언이 있다. 인간의 말이나 행동은 마음이 그 원천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마음이 병들고 썩었다면 어떻게 밝고 싱그러운 언행이 나올 수 있겠는가? 호감이 가는 사람의 기본 자세를 견지하는 것, 긍정적인 자세, 여유로운 미소, 따뜻한 배려가 당신의 이미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상대와 눈을 맞추어 공감을 표시한다. 닉슨 대통령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 사건 폭로로 유명한 워싱턴 포스트의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미국의 한 대학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대화 상대를 휘어잡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인물이다. 이런저런 스캔들로 그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도 일단 클린턴을 만나기만 하면 대부분 그의 팬이 되어버린다. 특히 여성들은 백발백중이다.
클린턴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직시한다. 자기가 말할 때건 상대방 말을 들을 때건 시선은 항상 상대방 눈동자에 고정돼 있다. 심지어 콜라를 마실 때조차도 얼음이 든 유리잔 밑바닥을 통해서 상대의 눈을 직시한다. 화술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다는 찬사를 받는 클린턴의 무기는 눈으로 유명하다. 그의 강렬한 시선은 상대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 보인다. 내가 지금 당신을 강하게 믿고 있으며 당신에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클린턴의 화술은 빛을 발했다. 상대방을 압도하는 눈빛, 그리고 강렬한 끌어들임을 지닌 화술.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대화의 무기가 된다. 특히 그의 화술은 외교에서 탁월한 빛을 발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상대방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는 일, 그것은 바로 성공적인 화술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 또는 끝마칠 때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자신이 말을 할 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에도 언제나 시선을 맞추어야 한다. 상대방 쪽으로 상체를 약간 숙이는 방법으로 자신이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무래도 경청이란 열쇠를 강조하는 방법이다.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기가 훨씬 쉬워진다. 그때그때 상황에 알맞은 보디랭귀지는 자신이 세심하게 경청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몸짓이어야 한다. 상대방의 의견에 관심이 있거나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궁금해지면 그가 말할 때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고 의심날 때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그런데 대화 도중에 자주 시선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염없이 바라보면 당사자는 몹시 불편해진다. 어쩌면 그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할 때와 당신이 질문할 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내가 말을 할 때에는 가끔 눈길을 돌려도 상관없다. 그렇지만 허공을 응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이 무시당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무언가 생각하는 듯, 새로운 의문점을 떠올리는 듯 표주를 취하며 자신의 시선에 여유를 주어야만 한다. 현재 나의 말하는 습관은 어떠한가? 마음과 몸이 함께 움직이고 시선이 상대방에게 대한 호감과 호기심으로 다가서게 해본다. 말 실수하면 변명하지 말고 바로 사과한다. 작은 잘못도 자꾸 숨기려 하면 산만큼 커진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그 잘못은 금세 없어지고 만다. 단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열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실수에 따른 책임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를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실수는 감추려 들수록 그 잘못이 산처럼 더 커진다. 오히려 실수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고치고자 노력할 때 잘못의 범위는 줄어든다. 실수를 저지르면 응당 진정한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 실수를 만회하려고 얕은 꾀를 부려선 안 된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의 말로 가능한 일이다. 그래야 실수를 용서받는다. 진심 어린 말,
상대에게 사과할 때 꼭 필요한 부분임을 잊지 말자. 질투심 때문에 한 친구를 무고하게 고소한 사람이 있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친구의 결백은 드러나고 자신은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갔다. 재판을 포기할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손가락질할 주위의 여러 사람 때문에 재판을 포기하지 못했다. 그는 죄책감으로 불면증에 걸리고 위장병과 탈모증까지 생기고 말았다. 그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여겨졌을 때 고소를 취하하고 친구를 찾아갔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다. 그러자 친구도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겠나라고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날 밤 놀랍게도 그의 불면증은 치유되었고 오랜만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또 위장병과 탈모증까지도 날이 갈수록 호전되었다. 그는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렇게 복잡하던 일들이 일사천리로 술술 풀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시간을 잘 맞춘 침묵은 말보다 더 좋은 웅변이다.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이 저절로 드러나게 마련이고 이로 인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어떤 경우 자신의 지식에 대한 정보, 성격이나 개성마저 고스란히 말 속에 드러난다면 대인관계에서 그다지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 상대에게 많은 말을 함으로써 주게 되는 오픈된 이미지는 그리 득될 게 없다. 그러나 입을 꼭 다물고 침묵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때로는 침묵을 통해 답변을 대신하는 인격을 키워보는 것도 중요하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쓸데없는 말까지 할 수 있다. 나중에 말한 것을 후회한들 일단 입으로 쏟아놓은 말은 도로 주워 담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이 함부로 했던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굉장한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자기의 입을 지켜 꼭 필요한 말, 유익한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떠벌리지 않으면 나중에 고통을 겪을 일이 없다. 말로 싸움의 불길이 일게 될 때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좋을 때가 많다. 침묵이 때로는 금처럼 값진 경험을 가져다 줄 것이며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입을 열어 다툼이 되느니 차라리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게 대화의 한 방법임을 꼭 떠올리자.